맛있는 걸 가장 나중에 먹는 사람이다. 내가 좋아하는 걸 누가 먼저 먹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았을 공산이 큰 첫째들이 대개 그렇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너의 동생에게 물어보니 자신은 보통 맛있는 걸 가장 먼저 먹는다고 말했다. 괜히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근데 촬영을 할 때 너는 그와는 반대로 움직인다. 너는 가장 맛있을 것 같은 장소, 가장 카메라에 담고 싶은 공간을 가장 먼저 찾는 경우가 많았다. 혹시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네가 품고 있는 설레임을 꺾어놓고 앗아갈까 두려운 마음에 그런 게 아닐까 싶다. 너라는 사람이 사람과 풍경이 주는 기운에 예민한 탓이다. 아무튼 그래서 너는 앙코르와트보다 이곳을 제일 먼저 찾았다. 수상마을. 건기에 방문한 탓에 모든 것이 물에 둥둥 떠 있어 학교나 직장을 갈 때도, 슈퍼에 갈 때도,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 늘 배를 타고 다니는 풍경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건기였기에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했다. 너는 이곳에 오기 전 이곳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 편집 프로그램에 쏟아내고 오려낸 다음 가난에 관한 너의 생각들을 이리저리 붙여 한 편의 영상을 만들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너는 애초 계획에는 없었던 엉뚱한 생각을 이곳에 머무는 내내 하게 되었다. 너의 삶은 늘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었으니 새삼스러울 일은 아니지만 이 마을의 주 생계원이 어업이라는 사실을 곳곳에서 알려주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너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한 10살쯤 됐을까?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생계에 뛰어든 이 아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는 감상에 살짝 젖었다가 한편으로는 매우 적당한 수준의 가난이어서 보는 사람들을 크게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 수준의 가난이어서 이 마을 일대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다. 만약 이곳이 네가 인도 콜카타에서 방문했던 빈민촌 정도로 가난한 곳이었다면 너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여기에 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일도 없었을 테고. 그러다 한 슈퍼에 들렀다. 목이 말라 뭐라도 마셔야 했다. 여기서부터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주인장의 딸인지 조카인지 알 수는 없었던 이 여자아이가 너에게 앵겨붙었다. 흠칫 놀랄 정도로 다소 부담스럽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다. 아이는 네가 자신과 놀아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네가 외국인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저 너무 심심했는데 마침 네가 잘 걸린 건지 너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난감했다. 아이의 행동이 싫은 건 아닌데 결코 너의 시간을 더 내어줄 수는 없었다. 말이 안 통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이니까. 아이는 네가 떠나려고 하자 아쉬운 표정을 있는 힘껏 만들어냈다. 짠했다. 아이도 짠했고 너도 아이의 표정과 닮은 마음을 여러 번 품은 적이 있었기에 네 자신 또한 짠하게 느껴졌다. 그 아이에게 도망치듯 빠져나와 너는 한 사찰을 찾았다. 여기에서도 너는 비슷한 마음을 품은 아이를 마주했다. 바로 이 동자승이었다. 네가 여기에 머무는 내내 너를 졸졸 따라다녔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행동은 어른보다 직접적인 터. 이 아이 역시 네가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를 바라는 게 확실했다. 어린아이가 수행의 외로움을 감당하는 건 어른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일 것이다. 너의 인생에도 늘 있는 일이다. 누군가가 너를 밀어내는 일, 그리고 너 역시 누군가를 밀어내는 일도. 그 타이밍과 합이 잘 맞아 친하다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사이에서도 너의 경우엔 그 일이 끝나지 않았다. 네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너를 밀어내려고 할 때 일단 상대가 너를 밀어내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밀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 괘씸하고 서운한 마음에 은근슬쩍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매력이 없을까 자책하기도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는 일. 그러다가 문득 사실 상대방은 너랑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 혼자 연병을 떨고 있는 건가? 아니면 원래 친했지만 최근 너의 몇 가지 말과 행동으로 인해 마음을 닫아버렸던 건가? 하는 의심이 가게 되는 일. 끝내 진실은 알 수 없는 일. 너는 그저 이날 네가 밀어냈던 아이들에게 네가 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못한 게 안타까웠다. 그리고 언젠가 살면서
누군가가 너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해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네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면 괜찮은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물론 너는 여전히 괜찮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상태를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너에게도. 너는 20대 초반 약 1년간 게임에 빠져 지낸 적이 있었다. 그때의 상태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늘 소변이 마려운 상태였던 것 같다. 소변을 봐야겠다는 생각 외엔 다른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듯이 그 당시에 너는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 머릿속은 언제나 게임으로 가득 찼었다. 만약 그때의 정신 상태였다면 너는 캄보디아에 오기 전 캄보디아의 치안이 별로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저 게임을 생각했을 테고, 톤네삽 마을에서 네가 밀어냈던 아이들이 눈에 밟히지도 않았을 테고 해서 그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앙코르와트의 풍경위로 포개질 일도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런 상태였다면 여행을 떠나는 일은 없었겠지만 만에 하나 왔더라도 얼른 PC방부터 확인했을 테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이 당시에 복잡했던 시선들 위에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범죄 행각들에 대한 생각까지 겹쳐져 너는 대체 이번 영상에 어떤 이야기를 골라 담아야 할지 무척 혼란스러운 최근 며칠 동안 문득 그때의 정신 상태가 그리워졌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깔끔했던 세계. 앙코르와트 앞에 서면 앙코르와트만 보이는 상태. 마치 앙코르와트가 마려웠던 사람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가급적 최근의 생각들을 떼어내고자 했다. 그건 고스란히 다음 영상에다 입힐 생각이므로. 아무튼 너는 그 유명하고 찬란한 앙코르와트에 왔지만 앙코르와트만 보이지 않았다. 앙코르와트의 역사적 무게에 잠시 감탄하다가도 이렇게 사원 내 노동자들을 마주할 때는 얼른 다른 생각이 밀려와 머릿속을 덮쳤다. CM립에 온 지 이틀째 되던 날, CM립 숙소의 데스크 직원과 잠시 대화를 나눴었다. K-팝을 무척 애정하는 2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자신은 현재 대학을 가기 위해 돈을 모으는 중이라고 했다. 똑똑한 눈빛을 가진 친구였다. 너는 그 직원에게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산이 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헌데 직원은 너의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 채 다소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앙코르와트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아 불만이라고 했다. 앙코르와트를 거닐며 문득문득 그 직원의 말이 떠올랐다. 앙코르 유적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전체 국민들의 수로 나눠 모두에게 똑같은 양을 나눠줄 수는 없다. 그게 옳은 것 같지도 않고, 다만 일당 독재 체제의 정부가 그 수익을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쓰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앙코르와트가 없었다면 그 직원이 일하고 있는, 네가 머물고 있는 그 숙소의 수익은 훨씬 적었거나 아예 숙소 자체가 세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CM립에서 여행 관련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어떠한 가게를 운영하는 모두는 앙코르 유적지의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경제와 복지에 관한 너의 생각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늘 멈추게 되는 지점이다. 꼭 게임에 빠진 상태가 아니더라도 앙코르와트 앞에 서면 앙코르와트만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너도 어느 장소에 가면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한다. 앙코르와트에 이어 방문한 이 장소에서처럼. 박행 사원. 선셋이 유명한 사원이다. 앙코르와트를 나와 너는 곧장 이곳을 찾았다. 노을을 좋아하는 너로서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원이었다. 너는 여행 중 수시로 메모를 한다. 여행하는 순간의 생각들을 기록하고 나중에 영상에 쓸 말들을 모으기 위해서다. 근데 너는 이곳에 왔을 땐 별다른 메모를 하지 않았다. 풍경에 흠뻑 빠졌고 무엇보다 이곳에 오는 길에 너를 거슬리게 하는 무언가가 없었다. 사원 일부가 공사 중이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도 사원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다. 사원의 모든 시설은 노랗게 물든 노을의 배경이 될 것 같았다.
시엠립에 오기 전 캄보디아의 화폐 체계가 복잡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 관해 블로그들을 검색해봤다. 치안이 별로 좋지 않다는 내용이 많이 보였다. 네가 어렴풋이 가지고 있던 캄보디아에 대한 이미지와 부합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엠립에 도착했던 날 밤, 지금 보이는 풍경을 접하고 너는 이 활기 넘치는 모습에 안도를 했었다. 괜히 긴장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마지막 날, 영화 툼레이더의 촬영지로 알려진 타프롬 사원에 왔다. 너는 분명 개봉 당시 극장에서 툼레이더를 봤는데 왜 네 머릿속엔 이 장소의 풍경이 아닌 안젤리나 졸리의 젊고 화려했던 육체만이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을까? 아무튼 영화에 나왔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타프롬 사원은 네가 3일간 다녀간 사원들 중 가장 시네마틱한 풍경을 가지고 있었다. 입구에 서 있던 저 나무들부터 느낌이 남달랐다. 너는 저 나무를 한 프레임 안에 담을 수 없는 너의 렌즈와 카메라가 아쉬웠다. 이날은 햇볕도 유난히 쨍했다. 자연이 건축을 품은 듯한 느낌이 드는 사원 곳곳에 매우 근사한 질감을 새겨주었다. 영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영상을 만들며 했던 고민, 다음 영상을 떠올리며 하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고자 한다. 여기까지 봐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는 차원일 수도 있고, 늘 너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는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버튼만 누르면 촬영이 시작되는 소형 액션캠이 아닌 촬영을 하기 전 약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 카메라를 가지고 여행을 기록하다 보니 1인칭 시점으로 찍을 수 없는 너의 채널의 한계와 시간이든 공간이든 여행을 했던 시공간으로부터 한두 발짝 떨어져 당시의 여행을 짚어보고자 했던 너의 채널의 목적이 뒤엉켜 너의 여행 영상은 늘 여러 시선이 중첩될 수밖에 없다. 여행할 당시의 시점, 그 이후의 시점, 편집을 하고 있는 시점들을 적절하게 녹여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캄보디아처럼 최근 벌어진 사태가 여행 당시의 모든 순간을 집어삼키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 너는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시엠립 영상에서는 가급적 최근의 시점을 배제하려고 했다. 시엠립 역시 캄보디아에 속한 도시이기에 그러한 배제가 별 의미가 없을 공산이 크기는 했지만 이 다음 도시에 비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도시의 영상은 당시의 시점보다는 현재의 생각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반영될 예정이다. 너는 여전히 그렇게 만드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든다. 너는 시엠립을 떠나 푸놈펜에 갔다.